전국의 주택 구매자들과 집주인들은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는 1년 전보다 2% 감소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64만 9,100달러로 지난해보다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엘버타주 캘거리 급증에 힘입어 전월 대비 1% 늘었으며 에드먼튼도 증가했지만 광역 토론토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신규 매물은 19% 증가했는데 역대 평균보다는 10% 넘게 낮은 수준입니다. TD은행 전문가는 연방중앙은행이 추가금리 인하를 투명하게 전달한 덕분에 주택시장은 결국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4분기부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주택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달 초 금리 인하 이후 일부 지역에서 구매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 전문가들은 10월과 12월에도 금리가 내려가고 내년에는 6차례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구매 예정자들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월세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렌탈닷CA에 따르면 8월의 평균 임대료는 2,187달러로 지난해보다 3.3% 상승했습니다. 다만 밴쿠버와 토론토는 월세가 떨어졌습니다.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6% 하락한 3,116달러로 9개월 연속, 토론토는 7% 낮은 2,697달러로 7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타와와 몬트리올도 임대료가 약간 하락했으며 줄곧 오름세가 이어졌던 캘거리도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퀘벡시와 레지나, 퀘벡 가티노, 킹스턴과 위니펙, 에드먼튼 등은 올랐습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두 주연 배우가 토론토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배우 김고은과 노상현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로열 알렉산더 극장 앞에서 환호하는 팬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상영 이후 유쾌한 호평 사례가 이어지는 대도시의 사랑법은 20살을 만나서 함께 청춘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당탕탕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 성장하는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부터 김고은을 점찍은 이현희 감독은 파친코 작품을 본 뒤 바로 노상현을 캐스팅했습니다. 자유분방한 그런 캐릭터고 매사에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또 뜨거운 그런 인물입니다.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이제 뭐 다른 면도 있는데 자기의 곁을 쉽게 좀 내주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인데요. 제이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좀 더 성장하는 좀 더 용기를 갖게 되는. 두 배우는 서로를 칭찬하며 상대 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배우분을 만나서 오히려 너무 반가웠던 것 같고 촬영하면서 또래여서 그런지 더 뭔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능이 많으시고 쿨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또 되게 칠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친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얼티비 시청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도 부탁했습니다. 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고은입니다. 저희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너무 재미있는 그런 유쾌한 영화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 굉장히 재미있고 많은 매력이 있는 작품이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원작 소설과 달리 두 배우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 감독과 두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청춘이다. 청춘이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에서 총격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15분 놀스욕 서쪽 블랙크릭과 트래쉬 드라이브 인근 코로네이션 공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어 2시 50분에는 제인 스트리트과 윌슨 애비뉴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성 2명이 총격전을 벌였는데 아직까지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15분에는 윌슨 애비뉴 인근 척팜 드라이브와 제인 스트리트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18세 남성을 발견하고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전이 아파트 주차장과 로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밝은색 차량과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곳곳과 차량 여러 대의 탄피 흔적이 보이고 현관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엘리베이터에도 총격의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40여 발의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배달 음식이나 소포를 노리고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민들은 갈수록 강력 범죄가 더 기승이라며 심각한 치안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놀스욕에서 총 맞고 숨진 대학생이 무고한 시민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늦은 밤 셰퍼드와 웨스턴 로드에서 친구를 방문했던 21세 대학생이 총에 맞고 사투를 벌이다 노동절에 숨졌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검정색 지붕에 흰색 최신형 라브4와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조종사 노사간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파업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캐나다와 에어캐나다 루즈가 중단 없이 정상 운항한다며 앞서 일정을 변경한 승객들은 좌석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이 같은 객실의 원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종사들은 지난해 포함 4년간 41.7%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되고 첫 해에 26%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상과 퇴직, 근무 규정 등 주요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한 노조 대표는 향후 5천여 명 노조원들의 비준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교섭 결과가 나오자 캐나다 상공회의소 등은 일단 안도하며 노조원들의 승인을 기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교차로 통행을 막는 이른바 교차로 꼬리물기 박스 블러킹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는 출퇴근길 교차로의 심각한 혼잡을 막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85에서 $450로 올리고 스쿨존 등 커뮤니티 안전구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500를 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는 시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다른 운전자와 대중교통의 흐름은 물론 보행자와 사이클리스트 모두를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약사의 진료와 처방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후통과 대상포진, 경미한 수면장애 등 14가지의 일반적인 질병을 약사가 평가하고 또 인두염에 대한 검사와 파상풍 및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더 많은 백신을 접종하도록 약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부와 약사협회는 이를 통해 가정의와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넓혀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반대로 의사협회는 약사가 의사가 아니고 심각한 질병의 징후 등도 알기 어렵다며
이 방법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온주 정부는 결막염과 구순포진, 요로 감염 등 10여 개 질병에 대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처방해 주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독립재정감시기구가 주정부의 주류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자유당 감사 요청에 따라 주류 판매 채널 확대 및 시행 일자에 위법 사항이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할 예정인 기구는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주정부가 비어스토어에 2억 2천만여 달러를 지불하면서 편의점 주류 판매를 앞당긴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정부는 기구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